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들릿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친구들, 동료들에게 나의 작업을 공유하고 함께 동료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들릿 많이 유명하죠?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패들릿을 상당히 오래 썼기 때문에 무료 버전인데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패드릿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 글을 써봐라 이러면서 수업 과제를 내주었고요.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 자, 패들릿도 이제 유료고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 이름이 있잖아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이유, 그 장점은 무엇이냐? 패들릿 자체의 아이들이 워크스페이스로 SSO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글로 가입을 한 후에 실명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을 하면서 여기는 하트, 여기 답글. 그래서 학생들의 글들을 같이 친구들과 공유를 하면서 동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패들릿을 오래 쓴 사람으로서 이 패들릿만이 가진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별로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서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타임라인 이런 거 없었어요. 캔버스도 없었고 지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스트림, 그리드, 그다음에 이제 쉘프 이렇게 있었고 스트링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초기보다 달라진 것들은 스트림으로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통일이 되었네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미 학생들 친구들이 작업을 한 이후에 보여지는 방법들을 발표할 때는 이렇게 스트링 방식으로 해서 보여주면서 발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리드는 아까처럼 있고요. 이제 분류 작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다양한 섹션을 통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지도는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대로 작업도 타임라인의 역사나 이런 나의 역사 이런 것들 작업할 때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고, 최근에 이제 국내 회사들이 패들릿을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놨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요거 말고 이 페이지들을 보면요, 동료 평가를 하기 좋은 것들, 제목이나 배경화면 같은 것들 당연히 보이고요. 댓글을 달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것. 저는 이제 실명제를 쓴다 그랬잖아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반응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음, 반응을 남기지 않는 거고, 일단 그냥 게시글이 좋아요. 단순하게 무엇을 잘했는지를 볼 때는 좋아요를 달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투표, 다음에 별점과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등급들을 친구들이, 동료들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명을 쓰면 좋은 것들, 바로 계정을 하면 좋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숫자에서 점수를 줄 수가 있고, 물론 일부 악의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별점을 통해서 가장 별점이 좋은 것, 좋아요, 싫어요, 아니면 단순히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동료들의 평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바로 이 반응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속어 필터링은 욕 같은 것도 다 잘 없어지고요. 이 반응 필터링을 통해서 동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 저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려지면요, 누가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없는, 보시죠. 이렇게 이제는 게시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나중에 공개를 하면서 짠,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거죠. 언제 올린 누구의 글이다.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서로의 피드백을 달 수 있게 하는 댓글 기능. 학생들은 이제 댓글 다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평가나 단순하게 평가의 목적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이제 요 안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그런 툴이고요.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렇게 슬라이드 쇼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가 훨씬 더 좋아졌죠. 이렇게 주제 있고,
한 명 한 명의 게시글을 보여주면서 슬라이드 쇼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 그러니까 이 패들릿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가 이 한 십몇 년에 지났지만 이렇게 큰 레이아웃이나 그러니까 UI가 바뀐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면서 수업이나 활용에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패들릿입니다. 항상 이게 조금씩 변할 때 업데이트가 될 때 저는 이제 되게 좀 특이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게 아니라 뿌듯하다 그래야 되나요? 슬라이드 쇼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할 수 있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도 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댓글 남기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이제 패들릿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로그아웃을 했고요. 학생들이 이제 패들릿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일단은 패들릿을 그냥 사용할 때는 선생님만 가입을 하면 그냥 쓰실 수가 있고요. 로그아웃이 안 됐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47개, 149개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유료화가 되기 전에 저는 패들릿을 오래 썼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패들릿들의 개수들을 기본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유료하지 않고도 지워서 쓰면 가능하죠.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패들릿이죠. 패들릿.com 들어가면 로그인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윈도우 앱도 있고요. 무료 가입 나오는데 자, 볼게요. 가입 누르면 일단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것, 구글 크롬북을 쓰고 학교에 워크스페이스를 갖고 있다면 학생들도 구글로 가입을 한 방에 원클릭으로 SSO 가입이 되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저도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제 기존에 저는 이제 이런 거 SSO 생기기 전에 가입을 했고요. 요 계정 말고도 구글 계정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구글 계정, 학교 계정 다 들어가 있고요. 실은 패들릿이 유료기 때문에 이게 좀 업데이트 유료로 계속 써야 되지 않나. 사실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구글 계정을 여러 개로 가입을 하면 된다. 그리고 썼다 지우면 된다. 실은 근데 이런 좋은 에듀테크 제품이라면 쓸만한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유료로 사용해 주는 게 좋지만 기왕이면 국내 제품들을 써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구글로. 이렇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실명으로 이제 로그인 후에 실명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평가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요.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걸 올리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 패들릿을 따라 만들었던 다양한 이제 비슷한 유의 제품들이 로그인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갔다 들어왔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그아웃을 하면 4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료로 가입을 하면 다른 계정, 제 다른 또 구글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제 이메일들이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개수가 좀 되죠. 개수가 9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료화 되기 전에 만들었으면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가능하고요. 다시 보면 요금제 같은 것도 한번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입이 되었다면 학생들에게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이렇게 공유 버튼, 그래서 클립보드 링크를 복사하거나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거나 QR 코드로 보여주거나 블로그나 웹사이트 이런 식으로 HTML로 갈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이제 개수가 없는 유료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미지나 PDF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셔갖고
저장 후에 지우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공유 설정 같은 것들도 잘 해야 되는데 예,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합니다. 제 거니까. 이거. 자, 공유하는 방법. 예, 다시 공유 누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버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에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비밀로 해서 그러니까 링크로 하면 이렇게 가서 직접 갈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비공개로 하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로그인한 방문자만 쓸 수 있게 하는 경우 방문 뭐 여러 가지 권한이 있고요. 방문한 사람의 읽기 가능과 작성 가능과 편집 가능 같은 것들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로그인을 해서 작성 가능 기능으로 일단 작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가까지 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읽기 가능으로 변경을 시켜서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남겨놓긴 합니다. 온 세상이 내 패들릿을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건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예, 방법들이 꽤 괜찮습니다. 예, 공유하는 방법, 복제하고 예, 활동 패널 학생들이 얼마나 무언가를 했을지 이제 예전에 없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활동한 것들이 어떤 이런 활동들을 했다를 보여주기 때문에 누가 지웠고 남의 걸 지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나오는 거죠. 예, 예전보다는 예, UI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 이 점을 찍으면 나머지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패들릿 아카이브 들어가면 예, 제가 만들었던 수많은 패들릿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패들릿 갖고 상당히 많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패들릿으로만 사용할 만한 것들도 꽤 있고요. 자, 오늘 패들릿 갖고 이제 학생들 동료 평가하는 방법, 결국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 특히 로그인 베이스로 구글 로그인 베이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 좋은 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